안녕하세요. 철투의 김철호입니다. 수익률에 따라 추가 매수하고 싶다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롱숏 포지션에 진입한 다음에 0.5, 1, 1.5% 손실 시에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가격이 내려올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거니까 물타기가 되겠죠. 평단가가 내려가게 될 겁니다. 스크립트를 간단히 올려주셨는데 특별히 매매 조건 이런 것이 없어서 간단하게 기본 예제 스크립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일 스크립트 에디터에서 열기, 스트레이티지 선택하면 나오는 전략이고요. 자, 롱숏을 한꺼번에 하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먼저 롱에 대해서만 구현한 다음에 숏의 경우도 이어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전 기본 스크립트에서 뒤에 마진 롱, 마진 숏은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숏에 대한 주문도 지어줄게요. 자, 이 전략은 두 이평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기준으로 골든크로스면 롱, 데드크로스면 숏을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자, 14 이평이 28 이평을 상방으로 돌파할 때 골든크로스라고 하면은 이제 롱 주문을 내는 것이죠. 아이디를 짧게 L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 조건, 청산 조건이죠. 자, 롱 엑시트 컨디션이라고 해서 아까는 숏 조건이었는데 이것을 롱 청산 조건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if 만약에 롱 엑시트 컨디션이다. strategy close all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포지션을 정리해라 그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알아보기 쉽게 14 이평하고 28 이평을 플롯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름은 14 이평, 색깔은 노란색으로 해보고요. 28 이평은 녹색으로 한번 해서 일단 저장을 하고요. 추가 매수 예제 해서 스크립트를 저장한 다음에 이 차트에 예제를 불러 오겠습니다. 이 노란색 선이 녹색 선을 돌파할 때 그 다음에 시가에 진입을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지금 1시간 봉이고요. 3월 24일 7시에는 노란색이 밑에 있었다가 이제 8시에 노란색이 위로 올라가서 매수 조건에 충족을 했고 그 다음 봉 시가에 롱 매수가 들어간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첫 번째는 진입을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가격이 0.5% 내려간다. 그러면 3월 24일 11시 정도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느냐? 가격이 내려오면서 매수가 된다는 거는 지정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런 거래소에서 매수를 할 때 만약에 지금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1% 밑으로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은 내가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1%라는 것은 대략 46214에 0.01만큼 이렇게 지정가 매수를 걸어주는 거죠. 그리고 2% 밑에도 하나 걸고 싶다. 하면은 45750에 0.01개 이렇게 매수를 이제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내려오면서 체결될 겁니다. 이거를 이제 머리에 넣어 두시고 그럼 가격이 내려오면서 지정가 주문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엔트리 함수 안에 리미트라는 인자가 있습니다. 리미트는 이제 지정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인자인데요. 예를 들어 여기서 42640에 내가 지정가를 걸고 싶다. 그러면은 리미트 인자를 주고 나머지 롱 주문은 똑같이 써주시고 이렇게 리미트 인자를 주시면은 42640에 지정가 매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저장을 해서 한번 볼게요. 적용이 됐는데 아무런 이제 변화가 없죠. 일단 지금은 왜 그러냐면은 그 전략 속성에 가보시면 피라미딩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방향, 그러니까 롱이면 롱, 숏이면 숏 같은 방향에서 몇 개의 주문까지 한 번에 들어가게 할 것이냐예요. 그래서 지금은 1이다 보니까 한 개의 매수 주문밖에는 줄 수가 없고요. 여기를 이제 2로 하게 되면은 이제 1차 주문에 추가해서 이제 2차 주문이 들어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이제 갖다 대보면은 42640에 이제 주문이 걸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거래 목록에서 보시면 좀 더 정확할 겁니다. 3월 24일쯤인데 L2고 자, 이 주문이 되겠네요. 42640에 지정가 주문이 이제 걸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가격을 이렇게 고정해 놓다 보니까 이제 다른 구간에서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이제 매수가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미트라는 거는 내가 주문낸 가격보다
더 이제 유리한 가격이라면 그것을 이제 체결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42640에 이제 매수를 할 것이다 라는 건데, 근데 지금 가격이 42640보다 더 낮으면은 이제 매수하는 게 이제 유리하잖아요. 더 이득이 되니까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으니까 42640보다 낮은 이런 3만대 가격에서는 이제 바로 매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 1차 매수가 되고 그 1차 매수 가격보다 더 내려올 때를 이제 원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에 이제 고정된 값이 아닌 어떤 가격, 롱 프라이스라고 해보죠. 이 가격이 이제 들어가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좀 흔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이게 스트레이티지다 보니까 이 스트레이티지에 평균 매수 단가를 담고 있는 변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이티지 점 포지션 언더바의 avg 프라이스라는 변수에 평균 매수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균 매수가보다 0.5% 낮은 1-0.005 그러니까 이제 0.995를 이제 곱해준 값이 우리가 원하는 1차 매수가보다 0.5% 낮은 그 가격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보면은 일단 생각대로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은 이 스트레이티지 점 포지션 어찌됐든 이 전략 포지션에 대한 이런 변수는 이 신호가 나온 그 봉 안에서는 그 값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봉에서 평균 단가 값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바로 여기에서 2차 매수가 되는 거고요. 왜냐면 이 가격이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매수가 되도록 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는 것 같고요. 이 스트레이티지 점 포지션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최초 매수가 된 그 다음 봉부터 값을 가져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되기 이전에 지금 골든 크로스가 확인되고 난 그 다음 봉에서 이제 매수가 되기 때문에 그 매수가 된 그 다음 봉에서야 스트레티지 점 포지션 에버리지 프라이스 그러니까 평단가가 그 다음 봉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문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포지션이 없는 상태인데 포지션 평단가를 가져와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모순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방법으로는 얘를 2차 지정가 매수 주문 이것을 롱 컨디션 밖으로 빼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말이 되긴 합니다. 밖으로 빼서 이제 저장을 해보면 아까는 이 경우에 1, 2차 매수가 다 여기서 일어났는데 지금은 이제 2차 매수가 여기에서는 안 보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단가가 여기로 이제 인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 뒤에 어떤 매수가 일어나야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이 두 번째 주문이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순서가 이상하게 됐죠. 이건 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지정가 주문은 취소하거나 아니면은 좀 새로 이 지정가를 변경해주지 않으면은 그 이전의 지정가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거래소에서 보시면 지정가 걸어 놓은 것은 여기서 가격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X를 눌러서 취소하기 전에는 계속 남아있는 거죠. 체결되기 전까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미 데드크로스가 나서 포지션이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이클이 지났기 때문에 이 2차 주문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2차 주문은 그 취소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어떤 가격에 지금 주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 이제 시가로 이제 들어갔냐 하면은 원래대로라면은 이 1차 매수에 0.5% 수준에서 매수가 돼야 되는데 가격이 그만큼까지는 내려오지 않았죠. 근데 2차 매수 주문은 한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지금 존재를 했던 거고요. 뭐 이 정도에서 이제 계속 2차 매수가 있었는데 이제 1차 매수는 여기에서 종료가 됐고 2차 매수는 가격이 계속 이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포지션이 종료가 됐으니까 스트레이티지 점 포지션 에버리지 프라이스 얘가 어떠한 값도 이제 갖게 되지 않으면서 이게 뭐 0으로 처리되었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값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널 값이 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이 가격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냥 시장가로 인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포지션이 종료된 그 다음에 바로 매수가 들어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2차 주문이 첫 번째 매수가 됐고 그 1차 매수가 이제 두 번째 매수가 되면서 이 피라미딩 한 개를 다 채웠죠. 두 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더 이상 이 L2 주문이 유효하게 되지 않은 겁니다. 설명이 복잡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L1이 시작되고 이제 청산이 되면은 다른 지정가 주문들도 다 취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청산 주문에 이 지정가 주문을 취소해 줄 수 있는 strategy.cancel all 명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소한 다음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원래는 이제 돼야 되는데 또 안 됐죠. 얘가 취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정가 주문은 그냥 아무 때고나 이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if 구문을 써가지고 포지션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strategy.position 사이즈가 0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여기에는 이제 L2가 이제 사라졌을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포지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L2가 처음에 매수가 안 되게 한 거고 반드시 포지션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매수가 되도록 좀 조건을 제한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도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4시간 정도로 올라가 볼게요. 4시간 봉에서 보니까 골든 크로스가 나고 여기 이제 시가에서 이제 매수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격이 이제 0.5%가 내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포지션 사이즈라는 것도 매수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봉부터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L2 같은 경우에는 이 L1하고 같은 봉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낮은 시간대로 가면은 이제 봉하고 봉 사이에 그 등락률이 작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뭐 1봉이나 뭐 이런 4시간 봉 단위로 가면은 이 봉들이 0.5%보다 높은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앞선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L1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0.5%만큼 이 봉에서 내려왔는데 매수가 안 되는 거죠. 이 2차 매수 같은 경우에. 그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었는데 좀 다른 방법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스트레티지 포지션 변수는 매수하고 그 다음 봉부터 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롱 컨디션이 결정된 그 봉에서 같이 이 매수가를 이제 뽑아낼 수 있다면 이런 경우에서도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롱 프라이스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면 되느냐? 이 롱 컨디션이라는 것이 정해졌을 때 이제 롱 프라이스를 종가를 주면은 대략 비슷해집니다. 이것도 100%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고 나서 그 다음 봉 시가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전 봉의 종가와 매수되는 봉의 시가는 이제 거의 같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면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는 24시간 거래가 되고 갭이 거의 이제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시장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매수가를 어느 정도 예측해서 이제 주는 거죠. 엄밀하게 따져서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의 오차는 무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롱 컨디션일 때 롱 프라이스를 종가로 해서 한번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와는 달리 1차 매수가 된 봉에서 0.5% 내린 그 가격 수준에서 L2 주문이 같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뒤쪽에서도 이제 같은 봉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방법을 쓰시든지 아니면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 strategy position average price를 쓰시든지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이고요. 이 첫 번째 방법으로 한 것이 더 백테스트 결과가 좋았다라고 하시면은 이걸 써도 무방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하고 이 결과가 다르게 나오지만 그것이 왠지 모르게 성과가 좋다? 그러면은 저는 써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왠지 그 다음 봉에서 계산이 되고 매수가 되는 것이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 방법을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뒤에 알려드린 이 방법을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 방법 외에 더 세련된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알게 되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계속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질문 주신 분이 총 3번의 추가 매수를 더 하고 싶다라고 하셨으니까 3, 4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0.5% 내렸을 때, 1% 내렸을 때, 1.5% 내렸을 때 그 결과가 될 겁니다. 1시간 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여기에서는 뭐 1차, 2차, 3차, 여기서는 뭐 1차, 1차, 1, 2차 뭐 이런 식으로 잘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매수가 수준을 한번 눈으로 보기 위해서 플롯 한 다음에 롱 프라이스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컬러는 파란색으로 하고요. 1, 2, 3, 4차 롱을 다 보겠습니다. 이 플롯 같은 경우에는 나타내고자 하는 선들마다 하나씩 이렇게 배정을 해줘야 돼요. 뭐 포문을 돌리거나 해서 그것을 나타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이렇게 4개로 다 하나씩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하려다 보니까 이 롱 프라이스가 이 롱 컨디션일 때만 나오는 애라서 나머지 구간에서는 얘가 정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오지 않죠. 그래서 롱 프라이스를 VAR로 선언을 하고요. 롱 컨디션일 때 이제 매수가 들어가는 골든 크로스 조건일 때 매수가를 이렇게 부여를 하고요. 데드 크로스가 나서 청산이 될 때 그때는 얘를 이제 널 값을 줘가지고 포지션이 있는 상태에서만 이 롱 프라이스를 출력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타가 났죠. 저장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는 잘 나오죠. 이렇게 사선으로 된 구간에서는 이제 포지션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서 바로 점프를 뛰어가지고 다음 매수가로 이제 연결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스타일을 그 라인 브레이크를 줘서 값이 없으면은 그냥 출력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단위, 한 사이클 동안에만 표시가 되죠. 표시가 되는데 롱 프라이스는 골든 크로스가 나고 그 봉부터 값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 매수 봉 이전부터 값이 나오는 게 좀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프셋이라는 또 인자를 줘가지고 봉 하나를 이제 미는 겁니다. 굳이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간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이 값은 실제로는 그 이전 봉부터 있지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봉을 이렇게 당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1차 매수가 여기서 됐고 이제 2, 3, 4차 매수가 이 선에 걸리면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지금 1차, 2차 매수가 됐고 3차 매수는 이 정도에서 걸리겠구나 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 하면은 일단 된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질문자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기존 진입한 수량과 이제 동일하게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량은 QTY라는 인자를 쓰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0.5개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머지 그 엔트리 함수에서도 QTY를 0.5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0.5, 0.5, 0.5 만큼 매수가 되고요. 네, 총 자산 대비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strategy.equity 이게 이제 총 자산이거든요. 초기 자본금과 현재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을 다 합한 값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 나의 총 자산의 10%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0.1을 곱한 다음에 이제 매수가로 나눠주면은 수량이 나오겠죠. 이 수량을 뭐 long QTY로 지정을 해준 다음에 0.5 자리에다가 얘네들을 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총 자산의 10%를 쓰는 결과가 될 겁니다. 각 사이클마다는 다르겠죠. 매수가가 다르니까. 이 사이클에서는 3.205만큼 1, 2차, 3차, 그리고 4차까지 동일한 수량 3.2만큼 들어갔고요. 다른 사이클을 보면은 3.08만큼 한 사이클별로 이 매수량이 똑같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기본 예제로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이제 숏을 해야 되는 거죠. 숏 들어가기 전에 여기다가 주석을 한번 달아 볼게요. 매수 조건이 있고 이제 매수 청산 조건 만들어졌었고 1차 매수가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매수 조건이 되면은 이제 매수가를 이제 종가로 지정을 해 줬던 거고, 이거는 이제 매수량이죠. 매수가, 매수량, 그리고 각 회차별 매수 주문이었던 거고, 이제 매수 청산 조건일 때, 이때는 이제 매수가를 뭐 초기화 했었고, 뭐 2, 3, 4차 주문 이것을 이제 체결 안 된 취소 해줬고, 체결된 주문은 이제 청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평선 출력하고 이제 매수가 수준 출력해 줬던 거죠. 그럼 여기서 숏을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순서대로 해주면 되겠죠. 매도 조건, 이제 매수량은 이제 반대로 해주기 위해서 이 매수 청산 조건을 매도 조건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숏 컨디션은 이 두 개의 이평선이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 매수 조건을 매도 청산 조건으로 주는 것이죠. 얘가 이제 매도 청산 조건.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이 두 개 이평선으로만 하면은 이제 겹치지 않고 매수매도 그 스위칭이 되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청산 조건에 이평선 하나를 22평으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청산 조건을, 그러면은 약간 시점이 달라지면서 시점들이 이제 겹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면서 포지션이 겹치는 경우, 그러니까 롱일 때 숏으로 바로 스위칭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제 롱일 때 롱 청산이 일어나고 나서 포지션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도 이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롱 청산이 되고 나서 다시 롱을 잡는 뭐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22평을 출력하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줘 볼게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매도가가 되겠죠. 1차 매도가를 선언하겠습니다. 매도가는 이제 숏 프라이스로 해주고요. 이제 매도 조건일 때, 만약에 숏 컨디션 이거죠. 숏 컨디션일 때 뭐 이거랑 같은 형태로 써주면 됩니다. 처음에 이제 매수가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매도가가 나와야겠죠. 매도가는 앞서서 숏 프라이스라고 정해줬고, 이제 매도 조건이 되면은 이제 매도가도 역시 매도 조건일 때의 종가. 그래서 이 종가가 그 다음 봉의 시가와 거의 같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이제 매도량은 숏 QTY로 해주고, 이것을 이제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써줄 텐데, 만약에 매도는 자산의 10%가 아니라 5%로 하고 싶다. 그러면 0.05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도가를 얘로 나눠줘야 매도량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각 회차별 매도 주문을 하시면 되겠죠. 각 회차별 매도 주문은 일단 이름을 숏이니까 S1, 2, 3, 4로 해주고, 스트레이티지 점 롱이 아니라 숏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량, 매도량을 숏 QTY로 해주시면 되고, 리미트, 매도가는 기준이 이제 숏 프라이스고, 이제 숏은 매도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1 마이너스가 아니라 1 플러스가 되겠죠. 이러면은 이제 매도 조건일 때도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청산 조건일 때 위에랑 뭐 똑같이 써주면 됩니다. 자, 매도 청산 조건은 앞에서 이제 정의한 얘가 되겠죠. 만약에 매도 청산 조건이면은 매도가를 초기화한다. 숏 프라이스는 널 값을 주고요. 널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0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2, 3, 4차 체결 안 된 주문 취소. 이거는 똑같습니다. 주문 취소 해주는 거는 똑같고, 청산 주문도 다 똑같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될 것 같고요. 매도가 같은 경우에도 플롯으로 보여주면은 좋겠죠. 그래서 숏 프라이스로 바꿔주시고 1 플러스로 해주시고 1차 숏이겠죠. 그리고 색깔은 빨간색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은 이제 되겠죠. 저장해 보겠습니다. 네, 에러가 났죠. 또 오타가 났네요. 다시 저장을 해보면 아까 복사해가지고 다 오타가 났습니다. 다시 넣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어디를 볼까요?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입은 녹색하고 노란색만 보면 돼요. 자, 노란색이 녹색을 데드 크로스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숏이 들어갔고요. 가격이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2, 3, 4차 숏이 됐을 텐데 안 됐죠. 가격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1차 숏만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노란색이 이 보라색을 골든 크로스 했기 때문에 매도 청산 조건이 만족해가지고 이제 숏이 청산된 거죠. 그러다가 이 노란색이 다시 잘 안 보이는데 여기서 노란색이 다시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봉에서 매수가 되었고요. 2차 매수까지 됐는데 여기에 S1이 또 나오죠. S1이 나왔다는 거는 노란색이 다시 녹색 밑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위에 있었다가 그 다음 봉에서는 노란선이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다음 봉에서 숏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롱숏이 이렇게 겹쳐지게 되면은 조금 복잡하게 돼요. 여기에서 일단 그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은 이렇게 롱 다음에 롱 청산이 아니고 이제 숏이 왔을 때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롱이 1차, 2차 주문까지 들어가고 3, 4차 주문은 계속 이제 지정가로 여기 남아 있는데 이것이 지금 취소가 안 된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빨간색 신호 S1이 나올 때는 이 매도 조건이라는 뜻인데 이 매도 조건이라는 것에 이 안을 보면은 그 이전에 롱 주문을 그러니까 체결이 되지 않은 롱 지정가 주문을 취소해주는 그런 구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매도 조건일 때 처음에 이 취소 주문을 넣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매수 조건일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숏에서 바로 숏 청산이 아니라 롱이 들어갔을 때 이 경우가 되겠네요. 이제 1차 숏, 2차 3차 숏까지 들어갔는데 숏 청산이 안 되고 바로 롱으로 이제 스위칭이 됐죠. 이 경우에서도 이 4차 숏 주문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숏이 체결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조건일 때 여기에다가도 취소 주문, 제가 지금 잘못 썼는데 클로즈가 아니라 cancel all 이거죠. 이것을 써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청산된 트레이드 전체가 2334개인데 이것을 이제 추가를 하면은 이 2334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30개 정도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 취소되지 않은 주문들이 그 30개가 체결되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주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주시면은 궁금증이 좀 해결되시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제 설명으로 이제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거 한번 이제 천천히 이제 뜯어 보시고 충분히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짠 스크립트도 이제 100% 모든 상황에서 다 들어맞는다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이렇게 뜯어 보면은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발견하시면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크립트는 답변에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페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